데일리 브리핑. 네,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, 오늘 아침 이 오미크론이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금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까? 네, 지난주에는 두 가지 경제 지표 때문에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12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7%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물가 인상률을 보면 지난해 5월에 5%까지 올라갔고요. 참고로 연준에서는 2%대의 물가 인상률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두 배나 뛴 5%가 지난해 5월에 시작돼서 다섯 달간 계속됐습니다. 그리고 6개월째 되던 10월에는 6%까지 또 올라가서 6.4%, 11월에 6.8%, 급기야 12월에 7%까지 찍은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6개월 이상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된 것이고요. 또 40년 만에 처음으로 7%까지 급등한 그런 물가가 소비자 물가 급등,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명목상이라도 매출이 좀 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소매 판매까지 1.9% 마이너스가 났습니다. 12월에 소매 판매가 1.9% 줄어든 것으로, 물론 전달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. 소매 판매를 보면은 10월에 1.8% 증가가 11월에는 0.2% 증가로 크게 급속 둔화됐습니다. 그런데 마침내 이제 12월에는 마이너스 1.9%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전업중에서 그 매출 감소, 소위 말하는 그 연말 대목을 망쳐버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. 소매 판매하는 것은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미국민들이 소비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소비 지출이 70%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을 찬물을 끼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. 업계로부터 보면은 연말 대목 정말로 망쳐버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군데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달리 말해서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처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그야말로 악순환의 악순환을 지금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어떤 처방 백약이 무효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될 정도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얼마 전에 공급 대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환자가 급격히 기록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각 업계에서 이 직원들의 감염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. 그러면은 병가를 가든지 이제 격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. 인력 부족이 또 심화돼서 항공편은 잘 아신 대로 성탄절 이후부터 15,000편 내지 2만 편 정도나 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, 물론 낮실 탓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는 8만 명이나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. 이러다 보니까 항구에서 저장 창고로 옮기거나 또 저장 창고에서 각 소매업소로 옮기는, 운송하는 것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또 대형 소매장 또 한인업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가보면은 물건을 살래야 살 수도 없는, 또 팔래야 팔 수도 없는 그런 바닥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겠습니까? 당연히 매출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만한, 적어도 올 1분기 1, 2, 3월까지는 성장의 찬물을 껴안고 얼어붙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적어도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후퇴로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행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니까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계들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
그러면은 네. 어떤 업계에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? 지금 벌써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. 네.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,000억 달러 안팎의 지원 긴급 지원안이 업계에 한해서 긴급 지원안이 이제 업계도 바라고 있고 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역시 레스토랑 협회, 식당 협회가 한 4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 달라고 지금 로비도 벌이고 있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.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일반 식당에서는 PPP로 많은 도움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또 이제 식당 전체로 지원금을 지난해에 236억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금방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. 네. 소진이 돼서 20만 곳은 신청을 했지만 받질 못했다라는 것이 식당협회의 주장입니다.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번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영업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을 덜 받거나 아예 문 닫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. 네. 곳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지만은 이런 것을 협회 차원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지금 4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곳이 운동 시설 있지 않습니까? 짐이나 피트니스 센터, 네. 이 실내 운동 시설에서도 300억 달러는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 실내 운동 시설 같은 경우는 렌TV 때문에 PPP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임금 종업원 급여 이제 그런 지원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내 운동 시설 같은 식당하고도 달라갖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렌TV 문제를 또 제외하고 종업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. 그래서 PPP를 제대로 이용을 못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5군데당 한 곳이 아주 영구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을 해줘야 된다.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 직원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, 호텔 같은 경우도 200억 달러. 호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식품 서비스하는 분들도 여러 군데가 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호텔에서 한 200억 달러. 또 버스 같은 경우는 관광 버스도 그렇고요. 또 전세 버스, 공항 셔틀, 일부 사립 학교나 스쿨 버스도 아마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. 여기서 60억 달러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마이너리그 같은 거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선수들한테는 아마 지원 갔던 모양입니다. 근데 거기 구단에는 프런트나 다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다음에 다른 일을 돕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. 여기서도 5억 5천만 달러, 야구에 하나면 5억 5천만 달러고요. 축구나 다른 사카 이런 걸 포함하면 7억 5천만 달러는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대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국경 같은 경우는 양쪽 국경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? 지금은 그렇죠. 풀려있지만은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 25마일 근방에 있는 편의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5억 달러는 지원해줘야 된다. 이런 것 지금 이 불거져 나온 곳만 하더라도 또 이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1,000억 달러 정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연방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. 한 가지 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2월 18일 날까지 임시 예산이 지금 끝납니다. 그러면은 셧다운 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든지 아예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연간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. 이거는 이제 반드시 머스트 패스 법안이라고 합니다. 네. 반드시 이제 가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중소기업 업계 지원한 긴급 지원금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또 민주당 지도부 백악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량이 아마 그대로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상원안도 보면 한 680억 달러짜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. 하원안에서도 100명 이상이 양당 의원들이 모두 나섰기 때문에 얼마든 규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각계 중소업체를 중심으로
특히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데를 지원 중심으로 해서 업계 지원은 분명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혹시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얼마씩 현금 지원하는 4차 부양책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까? 기사는 지금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네. 한 가지 뭐 몇 번 그 전해드린 대로 그 change.org라는 데서 애리조나에 있는 그 레스토랑 여주인이 2,000불씩 매달 또 자녀들에게는 1,000불씩 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을 페티션을 내걸고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? 네. 네네네. 1월 7일에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목표를 다시 또 올려서 450만 명까지 받겠다라고 목표를 1월 달에만 또 지금 16,800명이 더 늘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그만큼 지금 물론 뭐 공짜 돈을 이렇게 무한정 풀어서는 안 된다는 쪽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러한 그 30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모든 주에서 다 서명했다고 합니다. 모든 주에서. 네. 그러면은 서민 생활은 상당히 팍팍해진 거거든요. 물가도 올랐고 네. 1,400달러씩 그 상당한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석 달 되면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3월에 지급을 해서 여름에는 다 그 바닥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다음에 9월 6일 연방 실업수당도 끝나버렸고요. 심지어는 이게 이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법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은 매달 지원하던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 매달 현금 지원금이 일단은 1월부터는 지금 못 받게 됐습니다. 네. 물론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꺼번에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만 나머지 절반인 그 1,800달러 또는 1,500달러를 받게 돼 있는데요. 매달 이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받던 것이 또 갑자기 중단이 돼 버리니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것도 아이들이 또 많은 가정에서는 상당한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직접 지원금이 없다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또 의원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백악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상하원 최고 지도부, 의회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어갖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6조 달러 풀었고요. 연방 준비제도에서만 해도 8조 달러를 풀었습니다. 와, 네.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조민신 상원의원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이런 상황에서 2조 달러를 어떻게 또 푸느냐. 이게 물론 뭐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닌데도 예. 물가 급등과 적자 때문에는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인데 1인당 또 얼마 뜻이 이제 주는 방안이 아마 금연간 확정되기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적어도 1,400달러는 아니더라도 한 트럼프 시절처럼 한 600달러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간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누가 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압박만 좀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. 또 일부 그 언론에서는 1,400달러까지는 2,000달러는 물론이고요. 네. 그것도 매달 지원도 아니고 일시에도 트럼프 시절에 한 600달러씩 준 거 하면 한 1,6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. 네. 1,600억 달러는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서 그러네. 급한 불은 좀 꺼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올 1분기에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 뛰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. 왜냐하면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민주당 지금 의원들이 아주 상당히 지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건 뭐 자기 그 의원 자리 뺏길 것이 그 거의 확실시되니까 네. 네. 바이든 더 나은 미국 법안은 뭐 분리 처리하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 1인당 얼마씩 주는 거 600달러라도 주자라는 방안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